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트라가 알려주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코라지 25년 11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라지 진행을 맡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 본부장 김지혁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많은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11월에 중남미 매역관에서 수집한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9월에 에콰도르와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세카에 공식 서명한 이후 11월 18일에는 과테말라 의회에서 한중미 FTA 가입이 공식 비준되었다고 합니다. 최세령 차장님. 예, 최세령입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과 에콰도르가 FTA에 버금가는 수준의 세카 협정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합헌심사와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데 중국 에콰도르 FTA 사례를 비춰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야 외에도 에너지 개발, 광물자원, 공공입찰, 디지털, 그리고 유통 서비스 분야도 개방될 예정이라 교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는 한중미 FTA의 마지막 퍼즐인 과테말라에서도 가입 의정서를 공식 비준하여 중미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과테말라 무역관 김승기 관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테말라 무역관 김승기 관장입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지난 2018년에 정식 서명된 이후 2019년부터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중미 5개 국가와 정식 발효가 되었으나 과테말라는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는 것을 미뤄져 왔는데요. 2024년 1월에 가입 의정서가 정식 서명되고 25년 11월 18일에 의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서 드디어 한중미 FTA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지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FTA 전에도 과테말라는 미국 의류시장을 겨냥한 섬유산업 생산기지로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 진출한 국가였는데요. 이번 FTA를 계기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급망 밸류체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과테말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남미 주요 국가에 이어 중미 6개국까지 FTA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이제 생산과 조달, 유통 입지 선정에 있어 더욱 다양한 전략의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거의 6년 이상 지연된 셈인데 더 오래 걸린 만큼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중미에 있는 국가들 순서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외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북쪽 왼쪽을 기준으로 하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순인데요. 파나마를 뺀 5국가의 앞글자를 따서 과일은 니 거, 과일은 니 거, 고기는 내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칠레, 페루, 에콰도르에서 KBT에 대한 높은 관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11월에는 멕시코 엑스포 뷰티쇼에서 KBT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요? 예, 중남미 최대 뷰티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 뷰티쇼 멕시코가 11월 초에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서영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서영입니다. 엑스포 뷰티쇼가 11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400개 이상의 뷰티 브랜드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전시장에는 실제 시연을 진행하는 워크숍이 70개 이상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최대 명절인 11월 2일 망자의 날을 기념하는 해골 메이크업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시회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 남성 헤어, 그리고 국제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관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속눈썹, 네일, 미용 장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K뷰티 업체들도 많이 참가하였나요? 네, 한국 업체들은 스킨케어나 색조 화장품 위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는데요. 현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고 K-팝 굿즈를 샘플과 같이 배포하는 등 K-컬처에 대한 열기를 활용한 프로모션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존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데킬라의 원료인 블루 아가베와 같은 멕시코 고유의 재료를 활용한다든지 멕시코 현지에 맞는 패키징을 활용한 제품도 소개하였는데
K-뷰티 본연의 가치와 멕시코 시장의 이해에 대한 균형을 강조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참가 기업들과 인터뷰도 하셨던데 K-뷰티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지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멕시코에 K-뷰티 전용관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태로 일단 한국 화장품은 품질 대비 가성비가 강점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가 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가능한 유통 채널 확보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멕시코 엑스포 뷰티쇼에 한국관으로 단체 참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페루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마 상공회의소 디지털 전환 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자세한 소식은 리마 무역관 한규민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리마무역관 한규미입니다. 페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8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덕분에 이제 페루 국민들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소비 습관이 되었습니다. 중남미는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는 주로 어떤 걸 이용을 할까요? 네, 중남미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고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페나 플링 같은 디지털 지갑은 스마트폰과 신분증만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경우 전체 인구 3,500만 명 중 1,800만 명이 이러한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점이나 재래시장에서도 QR 결제와 모바일 송금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렇게 전자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구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페루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어디인가요? 네, 페루의 경우에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외국 플랫폼이 전체 온라인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테무는 무료 배송, 소액 무관세 통관, 그리고 다양한 상품과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송의 경우 지방 지역은 배송 비용과 시간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인데 리마 국제공항과 창카이, 카이오 항만 개발 등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되고 있어 배송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마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다고요? 네, 페루는 디지털 적응 속도가 빠르고 온라인 구매 경험도 일상화되고 있으며 배송이 오래 걸리는 해외 직구에도 거부감이 낮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 시장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직접 현지에 진출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남미의 다양한 결제 방식을 수용하고 또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K-소비재의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24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쿠바 최대 국제 행사인 아바나 국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50개국 700개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2021년 민간기업 설립이 허용된 이후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 정부가 지난 10월 경제외국 시정 및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중간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바나 무역관 유성준 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바나 무역관 유성준입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 재정적 축소, 디지털 결제와 세수 확대, 외환시장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 시정 및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중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투자 축소와 세수 확대, 의료, 바이오테크,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외화 수입 증가, 식량과 에너지 자금률 제고,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제 참여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민간기업의 성장입니다. 2024년 기준 소매 판매액에서 민간 비중이 55%를 차지하면서 사기업 매출이 국영기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소비재분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 정부는 민간 기업을 보조적 역할로 규정하며 가격 통제 등 규제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쿠바 정부는 부분적 달러 사용 확대, 고정환율제 폐지 등 환전시장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예고 없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쿠바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환율과 제도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죠. 하지만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7월부터는 미국 국민의 쿠바 관광 금지, 쿠바 정부 인사와 블랙리스트 관리 등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제재가 쿠바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는 쿠바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광, 송금, 달러 유입, 그리고 국영기업의 해외 활동 등이 모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 감소, 내수 침체, 외환 부족, 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있고 2025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에서 0.9%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쿠바 민간기업과의 소비재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과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박람회 한국관 개소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USMCA 개정이 진행 중이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네, 기존의 나프타에서 원산지 규정과 노동환경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7월부터 발효된 USMCA는 2026년 7월부터 공동 검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 존속 기간이 16년인 만큼 내년에 공동 검토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USMCA가 2042년까지 연장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2036년까지만 존속되는 형식입니다. 20년 이후의 성과에 대해 발표된 자료가 있나요? 예, 미국 CSI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SMCA 발효 이후 2024년까지 삼국 간 영내 교역은 37%나 증가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멕시코가 15.3%, 캐나다가 13%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증가에 수혜를 입은 셈이지만 미국 기업과 국민들 역시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혜택을 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동 검토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재협상이 아닌 공동 검토를 희망하지만 미국은 원산지 인정 기준 상향과 이와 더불어서 투자, 이민, 안보 이슈까지 포함하는 재협상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무관세 인정 역내 가치 비율은 승용차의 경우 75%인데요. 공동 검토에서는 이를 최대 85%까지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승용차 생산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의 공조 강화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이 협의되겠지만 USMCA 협정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내 가치 비율 상향 조정 등이 합의되면 현재보다 더 높은 비율로 현지화 비중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생기고 또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 압력도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코라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와 무역투자24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남미 지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 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